씨, 폭망 웹툰 작가 주은의 든든한 미나역의 황수래 씨, 주은덕구 막내 암살요 철력의 이희경 씨, 그리고 영화의 연출을 맡으신 최원석 감독님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와, 함께 박수를 치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에 함께하는 제작부고에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는데 권상우 씨부터 맡으신 캐릭터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상우입니다. 2020년 1월 설날 개봉 예정인 히트맨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직 국정원 요원이자 웹툰 작가가 꾸민 준이라는 요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15년 뒤에 잘 못 나가는 웹툰 작가로 살아가고 황우슬애 씨가 이제 와이프로 나오고 그리고 딸까지 있는 아주 현실에서 생활력 없는 아주 궁핍한 남자로 나옵니다. 네, 역할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정준호 씨.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네요. 국정원 대테러 국장을 맡은 정준호고요. 전설의 악마 교관으로 유명하고 또 암살 요원들을 끝까지 정말 목숨과도 같이 목숨을 같이 지켜주는 그런 의리파 전직 암살 교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수래 씨. 네, 저는 웹툰 작가 준이를 시역인 줄 알고 처음에 만나서 결혼 생활을 10년 넘게 하는데 제가 돈을 많이 못 버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먹여 살리는 와중에 거친 말도 하지만 굉장히 가족을 사랑하고 시역과 딸을 사랑하는 그런 아내 역할, 미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희경 씨. 네, 안녕하십니까. 히트맨에서 준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정원의 마지막 암살 요원 철을 맡은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트맨 감독 최원석입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 히트맨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더 히트맨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지금 높아지실 텐데요. 감독님, 예고편을 통해서 살짝 보긴 했지만 영화 히트맨은 뭐 실사뿐만이 아니라 웹툰, 애니메이션까지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 연출하시게 된 특별한 의미, 이유 좀 여쭤볼게요. 네, 뭐 특별한 의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지금 진심으로 정말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게 가장 큰 연출 의도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하시면서 얼굴에 자신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님.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계시는 네 분의 배우분들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죠. 특히나 코미디 연기의 에이스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히트맨을 선택하게 된 이유들이 궁금합니다. 자, 우리 권상우 씨 어떠셨나요? 시나리오 보시고 선택한 이유. 제가 리딩할 때 정준호 선배님을 뵙고 선배님 책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저랑 똑같이 느낀 감정이에요. 맨 처음에 보고 이게 뭐지? 뭐지? 이러다가 뒤돌아서면 그 책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볼수록 굉장히 웃기고 재밌는 영화더라고요. 그걸 똑같이 선배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 말씀 들으니까 관객 입장에서도 N차 관람 각이네요, 벌써. 여러 번 보면 더 네. 재밌는. 저희는 워낙 현장에서도 너무 재밌고 너무나 신나게 찍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정준호 씨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게요. 일단 시나리오가 아주 신선했습니다. 보통 시나리오를 한 두세 번 읽으면 대략 이 전체적인 영화의 감이라든가 흐름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한 5번 정도 읽었을 때
이 웹툰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배역마다 그 개성들이 뒤로 이 쌓여서 가면 갈수록 그 매력이 더 나오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볼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시나리오에 대한 신선함. 그다음에 그 실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그 리얼리티한 상황들을 아주 재미있게 잘 표현해낸 거. 현실감.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상우 씨한테도 만났을 때 혹시 이 시나리오 뭐 어떤 느낌이 들었냐, 처음에는 어땠냐 그랬더니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복잡하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저는 매니저한테도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뭐냐 이게 처음 봤을 때. 정말 새롭다. 이거 뭐냐 이게. 그래서 몇 번 보다 보니까 그 매력이 탁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새로운 영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황우슬이 씨는 어떠셨나요? 대부분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처음 봤을 때 정말 빵빵 터지게 웃었는데 오히려 시나리오 볼 때 대부분 자기 캐릭터를 중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캐릭터를 보면서 진짜 너무 심하게 빵빵 터지게 웃었거든요. 그게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여자로서 남성들이 코미디가 좀 덜 재밌을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웃었던 기억이 진심으로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모두 네. 웃을 수 있는 작품인 네. 거네요. 네. 이희경 씨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그냥 저도 제가 이희경이라는 사람의 죄송합니다. 이희경이라는 사람의 연기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기분 좋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긴 내가 가야 할 곳이다. 네네, 정말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확신을 줬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왜 이 네 분이어야만 했나요? 네, 저는 이 네 캐스팅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캐스팅이라고 생각하고요. 권상우 선배님부터 말씀드리자면 권상우 선배님은 제가 처음부터 시나리오 쓸 때부터 염두에 두고 썼고 그 이유는 그 짠내나는 코미디와 화려한 액션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배우는 우리나라의 권상우 선배님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다. 예, 권상우 선배님이 캐스팅했고 그리고 정준 선배님은 악마 교관 역할인데 엄청난 카리스마와 또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또 완벽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을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나이대 선배님 중에서는 정준 선배님이 유일하다. 예, 베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우슬 씨는 그 미나 역할의 그 준의 아내 역할인데 그 준을 구박하기도 하지만 따뜻하게 든든하게 주연공이 되어주기도 하는 그런 좀 두 가지 면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나 할 때 스레시가 생각났고요. 그 스레시의 코믹 연기를 제가 전부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번에도 코믹 연기가 되게 강한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희경 씨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한국의 진 캐리가 이희경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저는 동의하고요. 정말 예, 전 진 캐리가 되게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이희경 씨는 진짜 천재적인 면이 있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곳은 정말 훈훈합니다. 감독님이 리허설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하는. 우리 배우분들이 히트맨을 선택을 한 이유와 그리고 감독님이 이분들이어야만 했던 이유를 들으니까 정말 오늘 딱 계셔야 될 분들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분들은 영화 히트맨에서 어떤 변신을 보여주실지 더욱 궁금해지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캐릭터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다 각자 진짜 자기 옷을 입고 연기에 임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상우 씨 스틱 주시죠. 정말 저 두 인물이 같은 분이 연기한 게 맞죠? 맞습니다. 정말 그냥 두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권상우 씨는 전설적인 에이스 암살 요원이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웹툰 작가가 되는 준 역할을 맡으셨어요. 영상을 보니까 이직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직접 또 몸소 보여주고 계시고 암살 요원 준과 웹툰 작가 수혁 같은 인물이지만 전혀 다른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나요? 일단 연기하는데 심심하지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그 현재 시점에서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짠내나는 수혁이의 입장에서 촬영을 많이 했죠.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가장이거든요. 와이프한테도 인정 못 받고 편집장님한테도 항상 시달리고 딸한테도 좀 부족한 아빠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웹툰으로 인해서 국정원과 테러리스트한테 또 쫓기기까지 하고 정말 너무나 불안정한 인물이어가지고 영화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빈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고. 쉴 틈이 예. 없고 빈틈이 없고 예.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짠내를 보여주실 텐데 사실 액션하면 또 권상우 씨고 자다가 그냥 눈을 떠도 액션이 몸에 뱄을 전직 암살 요원인데 액션과 짠내 어떤 곳에 더 자신 있습니까? 정말 저는 히트맨에 야망이 있어요. 야망이 있다. 예. 그나마 제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캐릭터가 모여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히트맨에 야망이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지금 눈빛 보세요. 권상우 씨 자신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준호 씨 덕규 캐릭터 스틸 주시죠. 이분도 두 분 역할을 소화해낸 것 같은 스틸이 또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악마 교관이라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더더욱이 정준호 씨 연기가 더 기대가 되는데 정준호 씨 하면 두사부일치라든지 가문의 영광 등등을 통해서 저 역시도 재미있게 봤고 정말 코믹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 최근에 또 드라마 스카이캐슬 녹두전에서 정극 연기를 멋지게 또 보여주셨는데 오랜만에 히트맨을 통해서 코믹 연기로 돌아오셨어요. 어떠십니까? 네, 그동안 제가 그때 두사불체나 가문의 영광을 할 때는 2002년도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오늘까지 한국에 이제 많은 코미디 영화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또 여러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때마다 보면서 나도 좀 이제 좀 더 발전한, 좀 더 좀 깊이 있고 더 재미있는 캐릭터로 좀 코미디 영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마침 또 히트맨이 이렇게 시나리오도 너무 신선하게 와닿고 또 우리 출연진들하고도 뭔가 욕심이 좀 생겨서 이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해오고 싶었던 코미디 영화에서의 모든 장기를 이 영화에서 좀 한번 보여주려고 그동안 좀 안 보여줬던 연기들을 좀 많이 좀 코미디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이 보실 때도 좀 신선해하지 않을까 오랜만에. 그래서 그야말로 코미디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네요. 히트맨.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오랜만에 코미디 연기 힘든 적은 없으셨나요, 정준호 씨? 그래서 가끔 할 때 애드립도 치고 그러는데 감이 혹시 떨어지진 않았나 내가. 근데 사실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애드립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쵸? 아직 감은 떨어지지 않았구나. 또 스태프들도 착착 웃고 감기는구나. 뭐 네. 파트너들도 웃고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자신감 있게 했고 또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버전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늘.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조금 더 좀 센 장면 해주세요. 뭐 이렇게 주문을 디테일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준호 씨의 그 코미디 세포가 모두 살아 움직입니다. 깨어났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은 우리 미나 황우슬의 씨 스틱 주시죠. 진짜 이번 히트맨 속에 우리 배우분들은 다 진짜 1인 2역 같은 느낌으로 지금 스틸에서 또 느껴지죠. 우리 황우슬의 씨는 영화 미송당무, 과속 스캔들을 시작으로 드라마 혼술남녀를 비롯해서 최근 또 방영 중인 사랑의 불시착까지 드라마와 스크린을 넘나들면서 개성 있는 연기로 사랑을 받고 계시죠. 자, 히트맨에서 암살 요원이었던 남편 준의 과거를 모른 채 미술학원 강사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미나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취중 액션까지 선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미나 연기하시면서. 제가 원래 이전에 술 취한 연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술남녀 때 많이 네. 봤습니다. 예. 혼술 때 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취중 액션 할 때는 스포가 될까봐 말은 많이 못 하겠는데 네? 취중에 제가 액션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담겼다고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재밌었어요. 아, 연기하시면서 제 연기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특히 전직 암살요원의 아내이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있는 거죠. 네, 예. 그거는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미나가 겉으로는 좀 세 보여도 굉장히 츤데레처럼 네. 남편을 믿고 신뢰하는데 그 연기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그때도 이제 남편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편 위한 마음 그런 게 있어서 보시면 그리고 황우슬의 씨의 연기는 무조건 영화를 봐야 됩니다. 무조건. 직접 보면서 확인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스틸 이희경 씨, 우리 철 스틸 주시죠. 확연하게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두 장의 스틸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희경 씨는 으라차차 와이키키 그리고 예능 TVN 최근에 플레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죠. 또 최근에 드라마 스테이지 아내의 침대에서 또 다른 또 연기 변신을 선보여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또 히트맨을 통해서 암살요원 에이스 철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 역할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은 감독님을 좀 자주 찾아가서 이제 대본적인 거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여쭈어보면서 감독님을 이렇게 좀 괴롭혔고요. 그 다음에는 좀 애드립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가서 현장에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 오케이가 나면 그 다음에 또 제가 원하는 거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려서 좀 더 제가 원하는 것도 하고 씬이 풍성하게끔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좀 준비를 개인적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큼 고민도 많이 상의도 많이 했었네요. 네네. 아, 좋습니다. 이 철 역할 액션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 많이 하셨죠? 액션은 근데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무술팀 분들하고 같이 뭐 2달 길게는 3달 동안 연습도 했고 사격 연습도 실탄으로 연습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같이 함께 연습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의의 멤버들,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스틸 사진을 보면서 캐릭터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분들의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무척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캐릭터들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만나볼 수 있는 저희가 제작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으로 던집혀서 채색하고 신선함과 꿀케미로 마감한다. 정말 흥미진진한 히트맨인데요. 정말 지금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현장 분위기가 좋으면 그 결과도 좋다고 하는 말이 있죠. 특히나 이 코미디 영화랑 액션 영화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세상 합이 아닙니다. 저 세상 합으로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비하인드 토크를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히트맨은 영화 속에 이제 실사 코믹, 액션을 비롯해서 웹툰, 애니메이션까지 정말 버라이어티한 볼거리들이 많은데 연출에서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 영화가 뭐 애니메이션 나오고 웹툰도 나오고 해서 비주얼적으로 좀 신선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건 사실 근데 이 영화 소재 자체가 웹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저는 어쨌든 어떻게든 더 재밌게 하려고 거기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재밌어야 된다. 네, 우리의 목적은 재미다. 제일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형 관객들이 정말 빵빵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권상우 씨는 코믹과 액션 이 두 분야를 정말 다 최고로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제작 과정을 보니까 코믹 못지않게 아까 보니까 액션이 굉장히 고강도 액션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 정도입니까? 사방팔방에서 액션씬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뜻밖의 장소에서 그냥 다른 액션 영화보다 액션이 많으니까요. 네. 대단한 그야말로 코믹 액션 영화인데 네.
아까 무술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그 씬도 절대 바꾸지 않고 될 때까지 한다. 네, 저는 뭐 제 자존심이기도 하고 최대한 제가 화면 속에서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관객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치감이나 타격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권상우 씨의 장기인 정말 액션과 코믹이 하나 돼서 만들어진 영화 히트맨, 더욱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정준호 씨는 현장에서 정말 후배들을 아주 훈훈하게 이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호흡 어떠셨나요? 후배들과 함께했던 호흡.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제가 좀 연장자다 보니까 사실은 뭐 촬영 현장에 나가면 대부분 이제 자기 촬영하기 바쁘고,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지방 촬영을 다니고 또 되게 이제 지방 쪽에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숙소 생활도 같이 하고 또 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결혼한 사람은 부부 생활 하듯이 거의 한 몇 개월을 같이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야, 오늘이 기분이 안 좋은가 뭐 이런 서로가 것도 아는 느끼고, 또 이제 그 주변에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추천해줘서 같이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은 같이 여행 다닌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정도 들고 또 상대방을 더 깊숙하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그런 자리를 많이 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감독님께서 또 현장에 오면은 감독님이 나는 영화를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감독님처럼 저렇게 예의 바른 분 처음 봤어요. 스태프들 다 돌아다니면 인사를 하시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리고 항상 와서 촬영 좀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촬영 끝나면 촬영 끝났습니다. 선배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인사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 촬영 현장은 인사를 누구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훈훈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촬영 현장 자체가 빨리 눈만 뜨면 촬영장에 가고 싶고,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 인사를 또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면 또 후배들한테도 인사받고, 그러면 또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마 감독님이 선장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있는 동안에 정말 6개월이 한 달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느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독님이 그 세세하게 모든 연기자분들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솔선수범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덕분에 아주 촬영을 잘했습니다. 아, 너무 훈훈합니다, 정말. 왜냐면 인사가 상대방의 빗장을 푸는데 참 정말 좋잖아요. 마음이 확 열리는데 이렇게 인사가 함께했던 그런 현장이고.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코미디 장인 아니겠습니까? 원조 코미디 장인으로서 그 사이에 우리 정준호 씨가 코미디를 안 했던 사이에 치고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옆에 우리 탐정, 탐정, 동갑내기, 과외하기 등등을 통해서 우리 권상우 씨 올라왔죠? 네. 그리고 또 이희경 씨, 그의 질세라, 고백 부부라든지 와이키키 통해서 정말 코믹 연기 보여주셨는데, 이번은 어떠셨나요? 후배들의 코믹 연기 함께 하시면서. 저는 잠깐 쉬었다고 그랬는데 잠깐 쉰 사이에 칼을 갈고 이렇게 다들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우리 기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야, 007이라는 영화를 한국에서 찍으면 이 캐릭터를 잘 소화할 만한 배우가 누가 있을까, 한국에.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찍어가면서 권상우 씨랑은 그 전에 뮤직비디오를 한 15년 전에 신은경 씨랑 이렇게 같이 찍었던 게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권상우 씨 이제 이제 보스 역할을 그쵸, 나왔고, 보스. 이제 여자를 맡기고 잠시 교도소 갔다 왔더니 둘이 그건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근데 지금 뭐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영화로는 처음인데요. 액션을 저도 이제 액션을 코미디 영화에서 많이 했었는데, 권상우 씨 특히 이제 저희 영화 액션은 다 특공 무술이고 무술이죠. 또 암살 요원 액션이다 보니까 일반 액션하고 좀 틀려서 되게 고난도 액션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칼이나 총, 그다음에 무기를 들고 하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합이 조금만 틀리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안 되면 촬영 현장에서 그 적합한 시간 내에 촬영을 마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권상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동료인 저 연기자가 보더라도 너무 그 액션을 본인 스스로가 다 대역을 거의 다 안 쓰고 위험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화해내는 걸 보고 야, 대한민국에서 코믹과 액션을 저렇게 넘나들면서 잘할 수 있는 연기자는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우리 권상우 씨가 최고다. 그래도 최고 캐릭터로 표현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한국의 제임스 본드다. 뭐 그 정도 아니 아까 전에 007이라고. 예. 그 정도 이상 예, 확실하게 말씀을 좀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말을 못합니까? 또 한국의 제임스 본드가 들으면은 예, 예. 저하고 또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으십니까? 예. 근데 먼발치에선 봤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액션과 또 그때그때마다의 그 코미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쉬는 동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걸 보고 최고죠. 야, 제가 만만치 않겠는데 라고 했는데 이번에 딱 붙어보니까 역시나 어렵더라고요. 정말 팽팽했던 거죠. 팽팽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후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선배의 모습을 보니까 왜 현장에서 훈훈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황우슬애 씨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 역할을 하면서 감독님께서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시나리오가 다를 때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슬애 씨는?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실제로 결혼도 안 해봐서 남편하고 자식 있는 역할을 하려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가족애 같은 거 많이 더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극 중에서 좀 아까 보셨다시피 욕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찾아본 거 욕은 저희가 15세라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심한 걸 찾아보셨군요. 예. 심하게 했는데 오히려 더 낮추시더라고요. 찰지게 잘하던데요. 그만큼 사전 조사를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에 대해서도 그 정 단어를 못 쓰고 이렇게 되돌려서 순화해서 순화해서 해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면서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난 욕을 잘하는구나. 내재되어 있는 게 있구나. 입에 쫙 드는구나.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했을 때 해보니까 몰라도 재밌더라고요. 예. 이번에 또 미나 역할을 하면서 네. 새로운 그리고 이제 한끼를. 오빠가 이제 남편인데 부인이 남편을 많이 때리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오빠한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네. 미나. 그런데 예? 이제 오빠가 씬을 찍으면서 정말 저한테 빨개지도록 맞았는데도 진짜 뭐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속 촬영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진짜로 정말 대단하시다. 한국의 탐 크루즈다. 자, 오늘 권상우 씨 오빠는 탐 크루즈. 별명이 회식해야 되나요? 예, 오늘 별명이 많아집니다. 제임스 본드의 탐 크루즈까지. 이경 씨도 하나 준비하세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만큼 합이 좋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경 씨는 영상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애드립을 주도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원래 연기를 하실 때 좀 애드립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그냥 애드립은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제 씬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눈치도 좀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본 다음에 반응이 괜찮으면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더 센 것도 해보고. 근데 사실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볼 때 눈치는 안 보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눈치를 봐요? 사실 저희들 때만 해도 이렇게 선배님들 계시면은 저 선배님 애들이 여기서 하나 쳐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 해라. 생활이 애드립이에요. 생활이 오자마자 애드립 치고 끝날 때까지 애드립 치고. 근데 그런 게
안 먹혀 들어가면 야 그만해라 할 텐데 잘하니까. 다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캡이잖아요. 오고 가고 그렇죠. 주고 받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후시 작업 녹음을 하러 가서 이제 봤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했던 것들을 감독님께서 많이 또 살려주셔갖고 또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 호흡인 것 같아요. 이희경 씨가 원 없이 애드립을 펼칠 수 있게 감독님과 선배 배우분들이 맞아요. 이렇게 판을 깔아주신 거죠. 맞아요. 제 목줄을 딱 풀어주시니까 제가 막 뛰어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네. 사실 후배 애드립이 터질 때마다 이제 긴장감이 들죠. 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유, 저거 내가 쳤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몇 번 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암울한 시대로 가는구나. 애드립이 저기서 터지네 막 이런 그런 또 걱정들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준호 씨, 이희경 씨나 권상우 씨의 애드립을 보면서 그 다음 씬의 애드립 준비에 갔다. 안 준비해. 아닌 척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죠. 그쵸. 아니 왜냐면 나는 제가 느낀 건 선배님은 내가 볼 때는 뭐 이경이처럼 어떤 그런 준비는 안 해오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본능적인 그 있나요? 내추럴 본 진짜 내추럴 본 깜짝 놀라는 적이 많아요. 정말 그 선배님의 저와 그 차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 한 씬인데 그 씬을 보면 정말로 진짜 정말 아. 최고십니다 진짜. 영화를 봐야지 답답한데 정준호 씨 그 씬 준비해 가신 겁니까 진짜? 아니, 준비는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내추럴. 천부적인 감각으로 뭐 이렇게 그걸 자기 입으로 제가 해드리면 안 될까요? 천부적인 감각? 그때마다 이제 그런 그 천부적으로? 그런 감각으로. 천부적인 감각으로 애드립을 쉴 새 없이 터트린. 근데 그렇게 쳐서 좀 먹힐만 하면 얘가 또 하나 뻥 쳐가지고 거의 저희들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증폭되다 보니까 이건 후배가 아니라 경쟁자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이게 선의의 경쟁자. 선의의 경쟁자. 그래서 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예. 아 진짜 현장 분위기 너무 좋았을 것 같고 이희경 씨 약속대로 권상우 씨 수식어 하나 붙여주시죠. 거의 뭐 저희 한국의 거의 뭐 톰 행크스. 오늘 톰이 많이 나오네요. 톰 크루즈, 네. 톰 행크스. 톰 행크스 아닐까.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톰 함께하고 있고 지금 사실 가장 행복한 분은 감독님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애드립이라는 게 타고난 것도 있고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건데 현장에서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저 진짜 애드립 정말 저희 배우분들 진짜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시나리오보다 그 영화가 훨씬 더 재밌게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를 보고 우리 배우분들이 반하셨는데 또 배우분들의 애드립을 보고 감독님이 반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촬영 분위기가 좋은 영화 완성도 좋다는 말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히트맨에 대해서 오늘 기자님들께서도 궁금한 점들 정말 많아지셨으리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자 지금 오른쪽 끝쪽입니다. 뒤쪽에 오른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맥스무비 이은하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권상우 씨랑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 1월에 코믹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히트맨이 갖고 있는 차별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자 감독님 좀 여쭤볼까요? 차별점? 네, 저희 히트맨은 짠짠한 코미디와 화려한 액션과 따뜻한 가족애와 그리고 꿈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영화라서 저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상우 씨는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 영화 말고도 뭐 여러 편의 코미디 영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솔직히 우리끼리도 뭐 우리 영화에 대한 야망이 있기 때문에 딴 영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그만큼 예, 야망이 분위기도 히트맨. 좋았고 이 작품이 네.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과 마음이 지금 큰 거죠. 그쵸. 예, 그 야망팀입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저희 자 공부 혼자 잘해서 서울대 가는 히트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준호 씨의 표정이 좌불안석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거 신경 쓰기도 바쁘거든요. 그렇죠. 우리 거 열심히 하겠다. 근데 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덕담을 하는 것도 사실은 6개월 촬영하면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열심히 했고 정말 나중에 끝날 때는 허탈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후회 없다는 뜻이죠. 뭐 최선을 다했고 또 저희하고 같이 개봉하는 다른 영화에 출연하신 거기 모든 뭐 연기자분, 감독님들도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거고 대신에 저희는 자신감은 그 어느 팀보다도 충만하다. 그래서 뭐 제목에서 히트맨으로 나오지만 저 영화도 제목처럼 2020년 1월 달을 히트 쳐가면서 가는 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정말 자신감과 그리고 최강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말에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잘 된다 하면 진짜 잘 되는 것처럼 우리 배우분들과 전 스태프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히트맨을 히트치게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이번에는 뒤쪽에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옥센의 연휘성 기자라고 하고요. 네. 권상우 씨랑 황우실 씨께 먼저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 짠내 코믹 액션 그리고 취중연계 대표 주자로 꼽히셔가지고 감독님이 선택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두 분께는 전작들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숙제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어떤 면의 차별화를 보여주려고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네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액션 연기 되게 고난도로 많이 연습하셨고 또 소화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어려운 점이랄까 준비하시면서 특히 액션 연기 관련해서 좀 신경 쓰신 부분 없으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전작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 캐릭터는 탐정에서 연기했던 대만이와 어떤 이 영화에서 준과 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청년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 꿈을 위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약간 짠내나는 코미디도 있지만 굉장히 액션에 능한 사람이고 대만이라는 캐릭터가 좀 뭔가 안주하고 좀 잔머리를 굴리면서 어떤 헤쳐나가는 생활 연기라고 하자면 주는 굉장히 좌불안석에 있는 어떤 굉장히 항상 불안하고 어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노력을 하는 짠내나는 가장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좀 일찍 나가서 정말 무술팀과 좀 정말 집중해서 리허설 할 때도 뭐 허투루 하지 않고 정말 초집중해서 안 다치고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영화를 보면 뭐 터널에서 찍는 굉장히 뭐 위험한 장소를 막고 찍어야 되는 씬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한여름에 정말 잠깐만 움직여도 온몸이 땀으로 젖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액션하면 그 장면이 굉장히 떠올라요. 정말 액션팀이랑 같이 그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 안에 찍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권상우 씨에 대한 또 그 많은 관객들의 액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죠. 황우슬의 씨는 어떻습니까? 전작과의 차별점, 이번에 노력한 점. 전작이 있어서 뭐 취중 연기나 재밌는 코믹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저를 위해서 뭐 힘들어하거나 막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가족 그리고 오빠 같이 하면서 제가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같은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막 제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재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작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빠와의 호흡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많이 감독님이랑 서로 제가 많이 이렇게 따라갔어요. 오빠랑 감독님한테 많이 따라가서 이번 작품에는 그 최선 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변신한 또 황우슬의 씨 연기 기대해 주시면서 액션은 어떠셨나요, 슬래 씨?
액션 부분은 어려운 점이라든지. 오히려 되게 그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히려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재밌어서 계속 와이어에 있고 싶더라고요. 오, 장르를 찾으셨군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황은슬 씨의 다음 액션도 기대가 되면서 정준호 씨 어떠셨나요? 액션 연기하시면서. 저희는 김철준 무술 감독님이 저는 이제 그때 그 욕도전이라는 그 KBS 사극을 찍고 있어가지고 전국을 이제 촬영을 다니면서 그 무술 연습을 한 6개월 전부터 했는데요. 또 감사하게 또 김 감독님이 저희가 이동선에 맞춰서 오셔가지고 그 근처에 체육관을 하나 잡아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국정원의 암살 요원들의 그 특공 무술이 일반 우리가 영화에서 보여준 일반 액션만큼 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도 차 안에 젓가락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밥 먹을 때도 연습하고 왜냐면 상대방과의 그 정확한 약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합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 김 감독님, 그 무술 감독님이 아주 너무 그 무술팀이 아까 우리 권상우 씨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아주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연기자들하고 다 같이 우리가 인천에서 촬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술팀 뭘 먹고 싶으냐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해서 제가 이 맛있는 횟집에다가 예약을 해서 제가 이제 한 통을 쏘면서 그 무더운 날 그 정말 어디 장소가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기자가 이동할 때마다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잘 가르쳐줘서 이렇게 영화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고맙게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술팀 덕분에 이렇게 또 고강도의 멋진 액션이 완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경 씨는 어떻습니까? 철의 액션. 네. 영화 현장 가면 또 아까 무술팀도 있지만 뭐 연출팀, 제작팀 다 각자 전문 분야에 계신 팀들이 다 저희에 대한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리허설도 먼저 해보시고 다 되게 안전에 대한 검증을 해 주셔서 오히려 찍을 때는 저의 액션이 앵글 안에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만 했고요. 그래서 뭐 다치거나 뭐 힘든 거 없이 오히려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액션은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혹시 계신가요? 네, 이번에도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쪽입니다. 왼쪽에. 안녕하세요. 네, 저 동아방송 조유경 기자인데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울버린과 같은 권상우 씨 모습 같은데 어쨌든 웹툰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 웹툰이라는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됐을 것 같은데요. 실제 뭐 권상우 씨가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다른 웹툰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권상우 선생님께서 웹툰 그리는 연습은 웹툰 작가님이랑 같이 하셨고요. 하셔서 저희 촬영한 거고 저기 나오는 웹툰, 영화 속에 나오는 웹툰은 웹툰 작가님이 따로 계십니다. 예, 그렇게 권상우 씨 미술교육과 나오셨잖아요. 예. 예, 그 굉장히 이번에 좀 이 역할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과 수역. 근데 굉장히 유명한 웹툰 작가님이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후시하러 왔을 때도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아파서 쓰러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만큼 되게 웹툰 작가님이. 고된 작업이었고 아무래도 뭐 제가 뭐 전공을 그림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도 오랜만에 잡는 거지만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아무래도 그 느낌적인 건 아는데 굳이 제가 그릴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웹툰 작가님이 또 멋지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저쪽 끝쪽인가요? 네, 왼쪽 끝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고요. 저 정준호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준호 씨 아까도 얘기 주셨지만 또 오랜만에 코미디 복귀면서 또 스크린 복귀도 오랜만이시잖아요. 그 캐릭터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더 듣고 싶고요. 또 그 히트맨에 대한 또 애정이 남다르신데 또 히트맨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좀 이런 반응을 얻었으면 좋겠다. 뭐 정준호 아직 죽지 않았다. 뭐 같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히트맨 준비는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작품보다도 현장에 오면은 감독님하고 거의 촬영 전에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분장할 때부터 시작해서 따로 뭐 이렇게 버스 뒤라든가 음침한 데 가서 감독님하고 요번 씬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나, 또 내 생각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일단 선배님 하시고 다 하시고요. 일단 현장에서 또 제가 필요한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강도를 이게 코미디 감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끝난 줄 알잖아요. 선배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다 좋지만 또 좋습니다 선배님. 그럼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선배님 한 번만 딱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만 딱이 거의 한 뭐 서너 번씩. 그래서 감독님이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그 갖고 있는 장점을 다 뽑아 먹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드라이하게도 하게 하고 좀 진하게도 하게 하고 좀 더 강하게도 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찍다 보면은 그게 맞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또 그거를 편집할 때 보면 이게 너무 오버했구나, 너무 또 가볍구나. 그래서 여러 장 스타일로 찍어놓으면 이제 편집할 때 좋으시니까. 그쵸, 그 중간에 그래서 딱 차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게 이 덕규 역할에 좀 잘 녹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영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의 정준호나 지금의 정준호나 화면에서 보는 게 별 뭐 큰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소리 들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 역할에 앞서서 그 전설의 악마 교관 역할과 그 다음에 그 역할이 시작되면서 내가 정말 암살요원 중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정말 내 분신과도 같았던 준이라는 애가 다시 컴백했을 때의 그 사나이로서의 느끼는, 또 남자의 느끼는 그런 감정.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냉혈한에서, 그러니까 그 아주 냉정한 그 전설의 교관에서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가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20년에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을, 그 리듬을 타고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 좀 망가지기도 하고, 또 좀 어떻게 보면 준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과격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덕규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훈훈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설레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자분들 뵈니까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도 걱정도 되고 하는데요. 우리 감독님이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영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님의 실생활에 많은 부분이 이 영화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 한마디, 우리 슬혜 씨와 우리 딸이 치는 대사 한마디가 실제로 우리 감독님 따님이 아빠가 무명 감독이고 연출을 못하니까 실제로 아빠한테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런 대사 한마디에 다 그런 말이 녹아 있어서 아마도 누구보다도 이 영화를 이렇게 표현해내는데 자신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독님만 믿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겁니다. 좋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이 영화관을 나오면서 역시 정준호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혹시 또 질문을, 마지막 질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네. 권상우 배우님과 정준호 배우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정준호 배우님이 다시 코미디 영화 나오신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가문의 영광 다음에 되게 오랜만에 코미디 영화인데 이런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코미디 영화와 지금 이 신식의 코미디 영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다고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상우 배우님 이제 올해 이제 2편의 영화를 개봉하셨는데 좀 성적이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트맨이 좀 흥행해야겠다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준호 씨.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조폭 코미디가 이제 한국 영화의 주 장르를 이루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소재거리들이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한 소재의 캐릭터들이 많았었고,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장르에서 오는 좀 색다른 거와 신선함 이런 것들이 주류가 돼서 2000년대 한 중반까지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됐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조차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신선한 캐릭터들이었는데, 영화가 이제 진화하고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코미디 영화를 보고 선배님들이나 또 후배분들 연기를 보면서 아, 이제는 되게 세련되어 가구나. 그리고 또 우리 실생활에 있었던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재미있던 장면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영화의 그 엑기스처럼 그 곳곳에 잘 심어놓은 것들이 그 앙상블이 잘 이루어지면서 코미디가 되게 수준이 높아지고 세련되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느꼈던 그런 그 웃음적인 요소들이 영화에 잘 버무려져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저도 억지로 하는 코미디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코미디를 좀 보여드리는 게 요즘 흐름에 맞을 것 같아서, 대부분 좀 억지스럽다라기보다는 표정 하나하나 이런 것도 조금 남들이 보면 야, 저렇게까지 망가질 필요가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저렇게 망가져야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너무 망가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사실 이번에는 훌훌 다 털어버리고 망가질 땐 확실히 망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잡는 데는 사실은 관객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는 장기를 해야 되는데 그 관객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생각하니까 남들 거를 모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제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관객분들한테는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겠다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이번에 던졌습니다. 아, 좋습니다. 권상우 씨. 저도 1년 동안 두 번 할까요? 귀수, 히트맨이라는 영화를 열심히 촬영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흥행이 되려면 3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두 번 할까요? 라는 영화는 제대로 배급을 못 펼친 영화였고, 하지만 제가 연기하면서 너무나 재밌게 잘 촬영했고 제 캐릭터도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귀수라는 영화도 손해본 영화는 아니었고, 귀수라는 영화로 냉정하게 말해서 영화계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다시 권상우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고, 저한테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영화고, 영화가 마지막 내리는 상영하는 날도 감독님과 제가 가서 마지막 관람해 주신 분들한테도 무대 인사를 드리면서 정말 어떤 영화보다도 어떤 또 다른 감정과 애정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히트맨은 물론 다 소중한 영화지만 뭔가 그 두 편을 통해서 저의 목마름이라는 흥행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사실 가장 많이 기대되는 영화고, 저는 솔직히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영화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최선을 다했고 정말 땀 한 방울 정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관객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아주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권상우 씨가 영화를 대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그리고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우리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히트맨 정말 더운 여름에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진짜 땀 흘리면서 재밌게 만든 영화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혜경 씨.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히트맨답게 재밌는 기사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우슬 씨. 네, 기자님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1월 22일 개봉인데요. 저희 모두 이렇게 열심히 찍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좋은 글 부탁드리고 그리고 2020년 설날에 히트맨과 꼭 같이 하셔서 인생에서 더 히트 치시길 바랍니다. 네, 정진호 씨. 네,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팬들 그리고 또 저희 활동을 많이 지켜보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웃을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가 내년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 또 이렇게 개봉을 하고 또 제목에서 느꼈듯이 우리 보시는 관객 모든 분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지인분들끼리 오셔서 한 해를 좀 이렇게 많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 히트쳐서 모든 일이 좀 대박내서 저 기분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상우 씨.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시사하는 날 다시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영화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설날에 개봉하는데 아까도 뭐 우리 배우들끼리 얘기했지만 저희는 개봉하고 설날 빨간 날 다 반납하고 무대 인사 계속 다닐 겁니다. 네, 정말 관객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고요. 영화 끝까지 내리는 날까지 관객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제일 많이 인사하러 다니는 그런 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트맨 정말 히트 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희경 씨 사실 연습하셨잖아요. 히트다 히트. 마지막으로 한번. 네, 영화 히트맨 히트다 히트.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포토